몰랐던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퀴즈입니다. 1990년대 초에 검거됐던 간첩이죠. 무함마드 깐수는 땡땡땡까지 아랍어로 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깐수가 어떤 아랍어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퀴즈 정답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어요. 뭐냐면 제주에서 간첩 혐의 받는 탈북민이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입니다. 탈북민이고요. 2012년 제주에 정착을 했고요. 13년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북한 보위부의 비밀정보원, 그러니까 간첩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래요. A씨는 북한에서 이미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2011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5년 다시 보위부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시작합니다. 탈북민들의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고요. 군사시설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그래요? 있는데요. 네. A씨,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A씨가 간첩으로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이웃 주민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근데 이 A씨가 특이한 게 이영조 센터장.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여러 가지를 받았었는데 그중에 미국의 항공모함의 정박 지점이 어디냐, 그리고 또 정찰기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지시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항공모함하고 정찰기 전폭기, 이른바 전략자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동향이 무엇보다도 관심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이 선박에 드나드는 모습들, 또 관련한 레이더 동향이라든가 전폭기가 언제 뜨고 내리는지 이런 정보를 고스란히 북한에 전해왔으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요긴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겠죠.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관광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보 또 네. 군사시설을 정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건이 터지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요, 이 A씨가 2004년에 불순 녹화물 청취 또 유포죄로, 그러니까 교화소에서, 북한에 있는 교화소에서 복역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주민이었는데, 그럼 그랬던 여성이 어떻게 갑자기 간첩이 된 겁니까? A씨가 한때 중국에서 이 한국 드라마, 영화 CD 같은 것들을 판매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2년 동안 전거리 교화소라는 곳에서 복역을 하게 됐는데요. 만기 출소 후에 집으로 찾아왔더니 이 A씨를 기다렸던 사람, 바로 A씨를 체포했던 보위부 요원 A씨였던 겁니다. 이 A씨는 고생이 많았다면서 갑자기 20만 원을 이 탈북민 여성에게 건넸고요.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보위부 정보원 생활이 시작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 탈북민 A씨에게 무리한 정보 입수를 요구하게 됐고요. 수시로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면서 수사하기도 했고 또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탈북을 이런 일들로 결심하게 됐고요. 네. 2011년 8월에 국경을 넘어서면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그해 10월에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체포했던 그 보위부 요원이 그러니까 위로금 20만 원을 건네주면서 접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또 북한 특수부대원 출신의 저희 안혜경 씨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럼 이거를 의도적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죠. 네. 그 당시 북한 돈 20만 원이면 사실 이분이 보니까 신분이 농민이에요. 농민과 노동계급의 차이는 엄청난데 그 농민의 상황에서 20만 원은 엄청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집도 네.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갈 수 있고 또 보위부가 시키는데 이걸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사실상 강제 다름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첩 포섭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탈북민 간첩 이 A 씨가 비밀 정보 소조원 서약서 이런 걸 썼다고 해요. 자, 이 서약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뭐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예. 수뇌부를 목숨 바쳐 지키는 길에서 모든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거. 오. 근데 이거는 이분뿐만 아니라 네. 저도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일반 법영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역할 때 그해 전역하는 사람들을 여단 지휘부에 다 모여가지고 그 제대군인 강습이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서약서를 쓰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네. 서약서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씁니까? 그동안에 내가 군사 훈련을 했던 거랑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절대로 비밀 누설 안 한다라는 서약서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봤던 그 서약서가 이제 나는 앞으로 간첩으로 좀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맹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요? 맹세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공소장을 한번 보면요, 탈북민 간첩 A 씨는요 이후에 보이부 요원과의 어떻게 보면 내연 관계를 빌미로 보이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요 중국 간첩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종의 뭐 미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써라 이런 지시를 받기도 했다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죠. 정보 입수를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탈북민 간첩 A 씨가 보이부로부터 중국 국가안정정보부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의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네. 그 인사의 휴대전화 안에 있는 내부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예. 일단 이 A 씨 북한 지시에 따라서 접촉을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거 도움을 받았고 내연 관계이다 보니까 배신할 수가 없어서 쪽지로 도청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북한 간첩의 미인계는요, 사실 2015년에 영국에서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또 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한때 미인계로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이 있습니다. 그 간첩이 원정아 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었죠? 원정화 씨는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평범하게 살던 이런 사람인데요. 그 북한 공작원 그쪽에 이제 포섭이 돼가지고 네.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2001년인가 입국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경찰관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거주지가 수원이었는데 수원 지역에 보면 우리 군부대라든가 시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수원을 무대로 해서 본인의 이제 상당히 좀 미인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교들, 군 장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기밀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도 그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이 사건 수사 발표할 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한 100여 명 정도의 청년 장교들이 네. 줄줄이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는 거 보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군 장교들도 엘리트 장교들도 상당히 이제 교육을 받았을 텐데 네. 모두 포섭돼 가지고 그때 상당한 뭐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정아 씨가 저희 채널 A에 출연을 한 적이 또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또 한국인 사업가를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났죠. 처음에는 조선족이라고 했고 제가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예. 아니 그건 딴 일이 있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네. 사랑을 한 건 아니고. 사랑도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간첩 활동을 위해서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랑도 했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임신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네.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공작 활동의 부차적인 거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미인계 하면은 인물이 한 명 더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이죠. 김현희 씨요. 뉴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김현희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승일과 함께 평양을 출발, 폭발물을 선반 위에 넣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림으로써 11월 29일 오후 여객기가 폭파돼 115명의 고귀한 인명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무려 115명이 목숨을 잃어서 참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근데 당시 한국에서 또 화제였던 게 김현희 씨 외모가 또 화제였었어요. 그렇죠. 115명을 숨지게 한 이 정말 참사의 예. 주범 테러리스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젊은 미모의 여성이었다. 또 평양 외국어대 출신의 아역 배우도 했었던 이런 공작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화제가 됐어요. 사실 아역 논란보다도. 네. 그러면서 뭐 팬클럽이 생겨나고 아이고. 김연희와 나는 뭐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청혼을 하는 당시에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사실 이게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는데 네.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좀 충격 또 이럴 수 있나 이런 네. 좀 허탈함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이 김연희 씨가 자신을 일본인, 중국인이라면서 뭐 조사도 거부하고 네. 거짓말로 일관을 했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좀 마음을 돌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마유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힌 다음에는 중국인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 공작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공작원들이 이제 우리 그 조사관들이 꾀를 냈죠. 어떻게 해요? 그 신문을 하다가 네. 뜨거운 커피를 이제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뜨거워 이러면서 네. 무심결에 이제 한국말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입을 열게는 했는데 네.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진술은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공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자백을 하지 않으면 네. 너희 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없앨 것이다. 근데 너가 당당하게 내가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받았다고 이르면 네. 공작원으로 했다 그러면 북한이 오히려 북한 가족을 죽이지 않겠느냐,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연희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눈물을 터뜨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언니 미안해 하고 이제 여성 그 조사관들한테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소행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북한에서 그런데 저 김연희 사건 이후에 수많은 여성 난파 공작원들을 해임했었어요? 네, 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일단 난파 공작되게 되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그 독약 청산가리 암풀을 주는데 네. 그 당시 같이 들어왔던 그 김승현인가? 예. 김승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암풀을 깨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청산가리 예, 암풀. 청산가리 예. 암풀을. 근데 이 청산가리 암풀을 그냥 깨물면 죽는 게 아니라 깨물어 가지고 흡입을 해야만이 죽는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김연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깨물고 삼키지 않다 보니까 네. 신분이 노출된 거예요. 그 신분 노출로 인해서 북한이라는 그 나라의 위신을 훼손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난파 간첩을 하는데 여성들은 좀 불합리하다. 네. 생명을 마지막에 이렇게 쓸 때는 정말 그 생의 소중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해임한 게 아니라 그 부대를 해산시켜가지고 네. 각 군단에 있는 전투 부대에 배속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복무를 하고 계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김연희 씨 소식을 어떻게 좀 들었었어요? 북한은 절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인류에 미치는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승인을 안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아예 공개를 모르고 계셨네요. 절대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나중에 남한에 오고 왔을 나서야 때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수십 명의 예. 목숨을 저렇게 앗아갈 수 있지. 북한 정권은 늘 자기들이 하는 말이 남조선이 오히려 우리의 인민들을 해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딱 접했을 때 야 정말로 북한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원래 했던 제주에서 붙잡힌 간첩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탈북민 간첩 A 씨는요. 그런데 탈북 후에 2012년 제주에서 정착을 한 뒤에 3년 동안은 좀 조용히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남한에 와서 간첩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15년 3월에 보이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네. 이제 가족과 관계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동생을 통해서 보이부 B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자. 동생 내가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보이부와의 인연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된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보이부 정보원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알아봐라. 이런 지시도 받게 됩니다. 네.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자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종업원으로 면접을 보면서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서 북한으로 또 알려주기도 했고요. 본인 종업원으로 면접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른 탈북자의 정보를 넘기라는 지령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탈북자에게 접근해서 네. 친하게 지내자, 제주도로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하면서 한라봉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하면서 한라봉을? 예. 네, 해당 탈북민의 집과 직업 등을 파악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이웃처럼 접근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한라봉을 주고 위장 취업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방식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민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뭐 타지에 가게 되면 그 고향에 강아지 만나도 네. 반갑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민들이 가끔은 탈북민 모임이라든가 행사를 통해서 앉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향 얘기란 말이죠. 어디서 네. 왔냐? 그렇죠. 그럴 때 한 사람 건너가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지역이 고착시켜 놨잖아요, 주민들을.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을 하나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아는 거는 정말로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A 씨가요, 권상희 평론가, 그러면은 간첩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좀 넘긴 거예요? 일단 탈북민 4명의 정보를 넘긴 거고요. 그러니까 네. 4명의 동향을 파악해서 거주지나 직업 등을 파악해서 북한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 8월경부터 군사시설 같은 다양한 정보를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의 레이더 기지에 직접 가서 레이더망의 반경이라든지 높이, 또 검문소의 위치, 네. 접근 경로 이런 군사적 세부 사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북한으로 직접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영종 센터장, 네. 뭐 이렇게까지 포섭한다고 해서 그냥 간첩 활동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마어마한 대가라도 있는 거예요? 간첩 활동을 시키면 사실 공작금을 주는 게 정상인데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북한의 가족 친척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이제 인질 삼아서 네. 모든 이제 공작 활동을 그냥 무상으로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가족들을 또 협박하고 위협하고 전화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입국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유인하는 이런 좀 상황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볼모 삼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이 간첩을 또 사실은 아무나 막 뽑지는 또 않는다고 해요.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을 관리하는 대남 연락소에서요, 이 근무했던 북한 이탈 주민이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그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혁명적인 집안이 돼서 대루리어 간첩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간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국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이 일어하는 사람, 거의 예, 경제 간첩들은 싹 다 외국어 하나씩은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거나 못 사는 사람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선발 기준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충성심입니다. 수령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출신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신 성분 하게 되면 기본 계층에서 핵심 계층 이상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갖춰야 되는 지식이라고 해서 외국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지식 같은 거,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출하게 튀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평범하면서도 네. 그냥 이렇게 정말 우리가 딱 봤을 때 확 끄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선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적당히 좀 잘생긴 그렇죠. 적당히 잘생기고 호감이 네. 가는 형. 그러면 간첩들이 받는 훈련 강도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북한에서 직접 간첩 훈련을 받았던 탈북자 증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벽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어우, 너무 일찍 일어나네요. 새벽 4시요?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1시간 동안 운동을 몸풀기를 합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각 나라 말들을 다 가리키고요. 밥은 15분 동안 이제 먹게끔 하는데, 그건 교관이 마음이에요. 서로 이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못 보게 해요. 밥 먹고 이제 다시 집합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배낭과 총을 메고 이제 먼저 행군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밧줄 타고 절벽 오르기도 하고, 이제 맨몸으로 이제 건물 올라타는 것도 해야 되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일까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랍 사람 행세를 하면서 간첩으로 네. 지내다가 붙잡힌 간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서 퀴즈가 나왔던 무함마드 깐수 얘기인데, 네. 자, 이 사람 사실 한국 이름이 정수일이에요. 근데 네. 12년 동안이나 아랍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1984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요. 네. 이분 외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중동계 예. 필리핀인으로 위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단국대에서 네. 교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오. 그냥 위장해서 활동한 정도가 아니라 네. 이분이 문명사라든가 실크로드 관련한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학계에서 네. 주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상황에서 공작 활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전혀 이게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음. 외국어를 무려 12개나 구사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요. 가족들이 있었는데 네. 심지어 잠을 자면서 잠꼬대도 아랍어로 했다고 합니다. 잠꼬대까지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잡히기가 어려웠겠죠. 아, 그럼 아까 그 퀴즈 정답 한번 볼까요? 그 네. 퀴즈가 그러면 이게 잠꼬대까지 아랍어로 했다. 맞습니다. 이 얘기군요. 근데 비운의 이 공작원이 깐수가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감형을 받고 출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1998년 징역 12년이 확정된 겁니다. 이후 전향했고요. 2000년 광복절 특사로 4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면서 2003년 사면 복권돼서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요. 네. 감형의 구체적인 사유, 이 공식 판결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도와 증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향 의사 밝혔고요. 실제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장 신분으로 결혼한 한국인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고 합니다. 이 가족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려는 의지가 감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경각심을 갖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은 붙잡힌 그 A 씨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사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이 10년 동안 탈북민 간첩, 암약을 해온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많은 탈북민들 3만 4천 명이 지금 한국에 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일부의 이런 일탈 행위가 많은 탈북민들을 또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이런 걸로 작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북한 간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